지금 전 세계가 다시 한번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대학교 강연에서 그 이유가 밝혀졌다고 하는데요. 모든 지표가 한국을 향해 있는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일이 한국을 주목하게 만든 걸까요? 그럼 오늘의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려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알렉스입니다. 저는 영국의 중심지 런던에서 금융 분석가로 일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돈을 어디에 투자할지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려고 돈과 기업, 그리고 나라들을 공부하는 일을 합니다. 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눈을 떴어요. 런던의 월요일 아침이었죠. 저는 서둘러 도심에 있는 사무실로 가야 했어요. 직장으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휴대폰으로 뉴스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헤드라인은 모두 미국과 중국이 누가 더 강한 경제력을 가졌는지 다투는 내용이었죠. 당연한 얘기지 하고 생각했어요. 큰 나라들은 항상 최상위를 차지하니까요. 사무실 건물에 도착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18층으로 올라갔어요. 문이 열리자 컴퓨터와 벽에 걸린 차트들, 그리고 통화 중인 사람들로 분주했죠. 안녕, 알렉스. 아시아 시장 보고서 봤어? 제 동료 제임스가 불렀어요. 응, 중국 수치가 흥미롭더라고. 저의 상사인 파월 여사가 다가왔어요. 알렉스, 점심시간까지 이 신흥시장들에 대한 내 생각을 알려줘. 그녀가 제 책상에 서류를 놓으며 말했어요. 안에는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 대한 정보가 있었어요. 저는 재빨리 그 페이지들을 넘겼어요. 제 생각에는 한국이 별로 주목할 가치가 없었거든요. 그냥 중국이나 일본 같은 거대 국가 옆에 있는 작은 나라일 뿐이었어요. 누가 거기에 투자하겠어요? 또 한국이네. 일본이 몇 년 전에 했던 걸 그냥 따라하는 나라일 뿐인데. 제 컴퓨터 화면에는 전 세계의 차트와 숫자들이 나타나고 있었죠. 사람들은 제가 어떤 나라가 더 강해지거나 약해질지 예측할 수 있어서 저를 존중했어요. 적어도 그때는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아침 회의는 약 20명의 분석가들이 회의실에 모였어요. 주가와 뉴스 헤드라인을 보여주는 화면들로 가득 차 있었죠. 파월 여사가 방 앞에 서 있었어요. 아시아에 대해 얘기해 봅시다. 그녀가 말했어요. 누가 통찰력을 가지고 있나요? 린이라는 젊은 분석가가 손을 들었어요. 한국의 기술 기업들이 인상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어요. 그들의 새로운 혁신은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한국이요? 저는 살짝 웃으며 끼어들었어요. 그들은 그냥 일본의 방식을 따라하는 중이에요. 거기엔 새롭거나 흥미로운 게 없어요.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미는 자신의 노트를 내려다보고 있었죠. 그때는 알아채지 못했지만 파월 여사가 저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회의 후 파월 여사가 저를 사무실로 불렀어요. 알렉스, 당신이 다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이번 주말에 글로벌 경제의 미래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는데 도쿄 대학의 나카무라 교수가 강연을 해요. 참석했으면 해요. 저는 거절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파월 여사는 부탁하는 게 아니라 지시하는 거였죠. 물론이죠. 저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기꺼이 가겠습니다. 책상으로 돌아와서 나카무라 교수에 대해 인터넷으로 찾아봤어요. 그는 경제적 변화와 신흥 강국들에 대한 책을 썼더군요. 내 생각을 바꿀 만한 것은 없어 보였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가는 기차에서 도시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런던은 금융의 중심지였죠.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지는 곳 중 하나였어요. 미국, 중국, 유럽 이것들이 중요한 참가자들이었어요. 한국 같은 작은 나라들은 항상 리더가 아니죠. 적어도 그때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었어요. 제가 확실하다고 믿던 세계가 곧 도전받게 될 거라는 사실을 그때는 전혀 몰랐어요. 케임브리지에서의 세미나는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뒤집어 놓을 거였죠. 토요일 아침 케임브리지로 향하는 기차가
영국 시골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저는 창문에 맺힌 빗방울이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고 있었죠. 노트북과 공책, 그리고 세미나가 지루해질 경우를 대비해 책 한 권을 가방에 챙겨뒀어요. 아마 지루할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거든요. 케임브리지 대학은 마치 옛날 동화책에서 나온 것 같은 모습이었어요. 돌로 만든 높은 건물들이 잔디밭 옆에 서 있었고, 저는 세미나가 열릴 경영대학으로 가는 표지판을 따라 걸어갔어요. 강의실은 생각보다 컸는데 앞쪽에는 큰 스크린이 있었죠. 이미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어요. 비즈니스맨들, 학생들, 그리고 교수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죠. 저는 원하면 일찍 나갈 수 있도록 뒷자리에 앉았어요. 이 자리 비어 있나요? 캐나다 여성이 물어봤어요. 네, 앉으세요. 저는 가방을 치우며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토론토에서 온 스타트업 대표 로라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제 옆에는 이탈리아에서 온 자동차 부품 설계자 마르코가 앉아 있었고요. 모두들 세미나에 대해 들떠 있는 것 같았어요. 한 남자가 강의실 앞으로 걸어 나왔어요. 일본의 나카무라 교수였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중요한 논의를 할 겁니다. 21세기 세계 경제를 이끌 국가는 어디일까요? 이건 많은 사람들이 논쟁하는 큰 질문이었죠. 첫 번째 슬라이드가 스크린에 나타났어요. 미국과 중국 국기 사진이 보였습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 두 나라를 지목합니다. 그가 말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몇몇 사람들이 손을 들었어요. 캐나다에서 온 로라가 먼저 말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계속 주도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들은 가장 큰 시장과 투자할 수 있는 가장 많은 자금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건 모두가 믿는 것이었고, 저도 마찬가지였죠. 이탈리아에서 온 마르코가 다음으로 손을 들었습니다. 유럽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독일과 프랑스는 여전히 제조 품질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스페인에서 온 아나라는 여성이 중국의 인공지능 분야의 빠른 성장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대화는 제가 예상했던 그대로였어요. 항상 리더로 언급되는 똑같은 국가들이었죠. 저는 노트북에 메모했어요. 새로운 내용 없음. 똑같은 오래된 논의. 나카무라 교수는 모두의 말을 듣고 있었어요. 강의실이 다시 조용해지자 그는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갑자기 새로운 이미지가 스크린을 가득 채웠어요. 원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 밝은 빨간색과 파란색 깃발이었습니다. 한국 국기였어요. 이 나라는 어떨까요? 그가 물었습니다. 한국? 정말요? 이건 농담이어야만 했죠. 다른 사람들도 둘러봤지만 모두들 그저 스크린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우리가 뭔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을까요? 몇 가지 숫자를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경쟁력 지수라는 항목으로 다양한 국가들이 순위 매겨져 있었습니다. 스위스가 1위, 그 다음 미국, 그리고 독일이었어요. 하지만 바로 그들과 함께 한국이 있었죠. 한국은 1인당 연구개발에 거의 어느 나라보다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들은 매년 수천 개의 국제 특허를 출원하고 있죠. 저는 빠르게 타이핑하기 시작했어요. 이 데이터가 틀렸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고 있었죠. 아마도 특정 산업만 계산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편향된 출처에서 나온 숫자일 수도 있고요. 설명이 있어야만 했어요. 다음 슬라이드는 컴퓨터 메모리 칩의 세계 시장을 보여줬어요. 두 한국 기업,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이 시장의 70% 이상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타이핑을 멈추고 그냥 쳐다보고 있었어요. 모든 스마트폰, 모든 컴퓨터, 모든 스마트 기기는 이 메모리 칩이 필요합니다. 한국 기술 없이는 디지털 세계가 작동을 멈추게 됩니다. 저는 의자 바닥이 기울어지는 것 같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맞을 리가 없었지만 교수는 계속해서 더 많은 증거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인터넷 속도, 오지 네트워크, 디지털 결제, 로봇 작업자에 대한 차트들이요. 각각에서 한국은 상위권에 있었어요.
이건 편향된 데이터예요. 저는 옆에 있는 로라에게 속삭였어요. 그는 그들이 우연히 잘하는 분야만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로라는 듣고 있지 않았어요. 저는 손을 들어 한국이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없는 모든 이유를 지적하고 싶었어요. 너무 작고 천연 자원이 없으며 중국이나 일본 같은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 있었죠. 제 마음속에 불편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마치 문제를 잘못 풀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때처럼요. 강의가 끝날 무렵 머릿속은 새롭고 혼란스러운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내가 이 모든 시간 동안 잘못 알고 있었던 걸까요? 한국 기업들이 세계 메모리 칩 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였죠. 메모리 없이 가장 강력한 프로세서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 질문이 맴돌고 있었어요. 저는 전에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무리 빠르고 비싼 컴퓨터라도 메모리 칩 없이는 쓸모가 없을 테니까요. 그리고 한국이 그 칩들을 대부분 만들고 있었어요. 이제는 들을 필요가 있었어요. 다음 슬라이드는 인터넷 속도를 색상으로 표시한 세계 지도였어요. 한국은 가장 빠른 곳이었죠. 그 다음에는 한국 사람들이 휴대폰으로 모든 것을 결제하는 사진들이 나왔어요. 버스 요금, 커피, 식료품 같은 것들이요. 그들은 모바일 결제에서 런던보다 몇 년이나 앞서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5G 커버리지가 인구의 90%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인프라는 대부분 국가들이 계획조차 시작하기 전에 이미 새로운 기술들을 지원하고 있어요. 마치 계속 잘못된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다는 걸 갑자기 깨달았을 때 느끼는 그런 기분이었죠. 다음은 로봇 통계였어요. 저는 일본이 앞서 있을 거라 예상했는데 차트는 한국이 세계에서 노동자 대비 산업용 로봇 수가 가장 많다는 걸 보여주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한국 공장의 로봇들이 자동차를 만들고 전자제품을 조립하고 제품을 포장하는 사진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로라는 메모를 하고 있었고 마르코는 팔짱을 끼고 있었어요. 스페인에서 온 아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는데 마치 그녀가 의심했던 것을 확인하는 것 같았죠. 아무도 더 이상 반박하지 않고 있었어요. 증거가 너무 강력했거든요. 크기가 전부는 아닙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혁신의 밀도가 지리적 크기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미래에 대한 투자가 과거의 업적보다 더 중요하죠. 그의 말은 마치 차가운 물을 끼얹은 것처럼 저를 강타했어요. 이 모든 세월 동안 저는 국가들을 그들의 크기, 역사, 군사력으로 판단하고 있었어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얼마나 빨리 받아들이는지 또는 미래 기술에 얼마나 많이 투자하는지로 국가를 평가하는 것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거죠. 조명이 다시 켜지자 사람들은 자기 물건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몇몇은 흥분해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가만히 앉아서 움직일 수 없었어요. 마치 보이지 않는 선을 건넌 것 같은 느낌이었죠. 세상은 똑같아 보였지만 제가 그것을 다르게 보고 있었어요. 나카무라 교수님이 종이들을 가방에 넣고 있을 때 저는 마침내 일어섰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죠. 마치 오래 달린 후처럼요. 모든 것이 아침과 똑같아 보였지만 제 안에 무언가가 변해 있었어요. 나무 아래 벤치를 찾아 앉았어요. 비로 젖어 있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죠. 휴대폰을 꺼내 한국 반도체 산업이라고 검색했어요. 기사들을 하나씩 클릭하며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어떻게 글로벌 경제에 중요해졌는지 읽었어요. 어떻게 이걸 놓쳤을까요? 저는 전문가여야 했는데.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 돈을 받고 있었어요. 학생들 무리가 지나가고 있었는데 다양한 언어로 웃고 떠들고 있었어요. 그중 한 명은 한국어를 말하고 있었죠. 그들이 모퉁이를 돌아 사라지는 것을 보며 또 어떤 사각지대가 있을지 궁금했어요. 비가 그치고 구름 사이로 파란 하늘이 나타나고 있었어요. 일어나서 기차역을 향해 천천히 걷기 시작했어요. 제 마음은 무겁기도 하고 가볍기도 했어요.
오랫동안 잘못된 것에 대한 무게로 무거웠지만 새로운 이해의 자유로 가벼웠죠. 런던으로 돌아가는 기차에서 저는 책을 읽거나 이메일을 확인하지 않았어요. 그냥 창밖으로 지나가는 시골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초록 들판과 작은 마을들이 어둠이 깔리는 가운데 기차가 빠르게 지나치고 있었죠. 편견은 데이터와 마주쳤을 때 깨져야 합니다. 당신 앞에 있는 현실을 직시하세요. 저는 지금 그것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세상을 제가 생각했던 대로가 아니라 실제로 있는 그대로 보는 거죠. 기차가 런던역에 도착할 무렵 밤이 내렸어요. 도시의 불빛들이 어둠 속에서 반짝이고 있었죠. 저는 이상한 느낌과 함께 플랫폼에 발을 디뎠어요. 마치 익숙한 장소에 다른 사람으로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내일 직장에서는 모든 것을 새로운 눈으로 봐야 할 거예요. 제가 그것에 준비되었는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뒤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저는 경계를 넘어선 상태였으니까요. 월요일 아침이 너무 빨리 찾아왔어요. 제가 사무실로 걸어가고 있을 때 하늘은 맑았지만 머릿속은 흐릿하게 느껴지고 있었죠. 주말 내내 나카무라 교수님의 발표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한국 기업들에 관한 기사들도 읽었죠. 오늘은 어려운 날이 될 것 같았어요. 몇 년 동안 한국이 중요하지 않다고 모두에게 말해왔는데 이제 제가 틀렸다는 걸 인정해야 했으니까요. 제 책상에서 컴퓨터에 새 문서를 열고 맨 위에 한국 경제 분석 재평가라고 타이핑했죠. 텅 빈 흰 페이지가 마치 저를 쳐다보며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배워야 할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세미나는 어땠어? 제임스가 물었어요. 눈이 열리는 경험이었어. 놀라운 것들을 배웠어. 제임스는 더 많은 이야기를 기대하는 것 같았지만 저는 컴퓨터로 다시 돌아갔어요. 아직 모든 것을 설명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첫 번째 시험은 오전 회의에서 찾아왔어요. 회의실에는 분석가들이 앉아 있었고 파월 부장님이 모두에게 시장 예측을 공유해 달라고 하셨죠. 저는 한국에 대한 제 견해를 수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산업은 제가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파월 부장님이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셨죠. 지난주와는 꽤 다른 의견이네요. 케임브리지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한국 기업들이 메모리 칩 시장의 70% 이상을 장악하고 있다는 데이터를 보여주셨어요. 그들의 기술은 모든 디지털 기기에 필수적입니다. 당신은 지금에서야 이것을 발견한 건가요? 그 질문이 종이에 베인 것처럼 아팠어요. 제가 알았어야 할 중요한 것을 놓친 거였죠.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책상으로 돌아오니 지난주 회의에서 한국에 대해 이야기하려 했던 젊은 분석가 민 씨의 이메일이 와 있었어요. 그녀는 한국 기술 기업들에 관한 보고서를 첨부해 놓았더라고요. 회의에서 하신 말씀 이후에 이것들이 관심 있으실 것 같아 보내드립니다. 라고 메시지에 적혀 있었어요. 감사함이 밀려왔어요. 오히려 저를 도와주고 있었죠. 첫 번째 동맹을 얻은 셈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우리 회사의 서울 특파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의 이름은 데이비드였고, 그는 그곳에서 3년 동안 일하고 있었죠. 전에는 한 번도 그에게 전화한 적이 없었어요. 여보세요? 그가 놀란 듯이 받았습니다. 데이비드, 저는 런던 사무실의 알렉스입니다. 한국 기술 분야에 대해 더 배우고 싶은데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것 참 뜻밖이네요. 저는 이것에 관한 보고서를 몇 년 동안 보내왔지만 아무도 관심이 없는 것 같았거든요. 알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틀렸네요. 제가 틀렸네요라는 단어는 말하기 어려웠지만 중요하게 느껴졌어요. 데이비드는 또 다른 동맹이 되었어요. 그는 최신 연구 자료를 보내주고 현지 비즈니스 연락처를 소개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가장 큰 시험은 그 주 후반에 찾아왔어요. 고객들에게 어디에 돈을 투자할지 추천을 준비해야 했거든요. 보통은 미국 기술회사나 중국 제조회사를 제안했었죠.
한국 기업은 한 번도 추천한 적이 없었어요. 만약 지금 한국을 추천한다면 모두가 갑작스러운 변화를 알아챌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제 판단에 의문을 가질 수도 있겠죠. 저는 계속 틀렸다는 걸 인정할 만큼 용감할까요? 제 적은 다른 사람이 아니었어요. 바로 제 자존심이었죠. 너무 과민 반응하는 것 아닐까? 나카무라 교수가 과장했던 건 아닐까? 입장을 완전히 바꾸면 어리석어 보일 거야. 서랍을 열고 케임브리지에서 작성한 메모를 찾았어요. 숫자는 명확했고 증거는 강력했습니다. 이건 제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정직한 조언을 제공하는 일이었어요. 떨리는 손가락으로 새로운 추천 목록을 타이핑했어요. 이전에 무시했던 3개의 한국 기업을 포함시켰죠. 보내기를 클릭했을 때 심장이 쿵쾅거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파월 부장님이 저를 사무실로 불렀어요. 당신의 새 보고서가 꽤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어요. 몇몇 선임 분석가들이 당신의 갑작스러운 마음의 변화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우려를 이해합니다. 하지만 데이터가 제 새로운 입장을 뒷받침해요. 저는 한국의 중요성을 더 일찍 인식했어야 했습니다. 파월 부장님이 한동안 제 얼굴을 살펴보고 있었어요. 공개적으로 생각을 바꾸는 데는 용기가 필요해요, 알렉스. 모두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다음 달 서울 연구 출장 요청을 승인했어요. 놀라서 문간에 멈춰 섰어요. 그 요청은 아직 제출하지도 않았거든요. 컴퓨터의 초안으로만 있었죠. 예상했어요. 그녀가 설명했어요. 한번 눈이 열리면 보통 더 많이 보고 싶어 하니까요. 책상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시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동맹들이 생겼어요. 민 씨, 데이비드, 심지어 파월 부장님까지.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제일 큰 적과 맞서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제 자신의 고집스러운 사고방식이었죠. 매일 한국 경제에 대해 더 많이 배우면서 예전 관점들이 틀렸다는 게 더 분명해지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민 씨가 더 많은 연구 보고서를 들고 제 책상에 들렀을 때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어요. 지난주에 당신 말을 들었어야 했어요. 저는 인정했어요. 곧 오랫동안 잘못 판단했던 나라를 직접 보게 될 거예요. 그 생각은 무섭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어요. 마치 새로운 세계의 가장자리에 서 있는 것처럼요. 케임브리지 세미나 이후 이제는 가을 낙엽이 런던 거리에 떨어지고 있었죠. 저도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변해 있었어요. 한국 서울로의 여행은 정말 놀라웠어요. 인천공항의 비행기에서 내리던 순간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고 있었죠. 제가 본 공항 중에 가장 깨끗하고 현대적인 곳이었어요. 로봇들이 돌아다니며 승객들이 길을 찾도록 도와주고 있었고 인터넷은 어디서나 번개처럼 빨랐어요. 도시에서는 나카무라 교수님의 발표를 더 잘 이해하게 해주었어요. 사람들은 휴대폰으로 모든 것을 결제하고 있었고 자율주행 버스들이 특별 차선으로 다니고 있었죠. 건물들에는 태양광 패널과 에너지를 절약하는 스마트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어요. 삼성 본사도 방문했는데 구름을 반사하는 거대한 유리 건물이었죠. 안에서는 엔지니어들이 런던에서 아직 볼 수 없는 새로운 기술들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들은 이미 세계 나머지 지역이 2, 3년 후에나 사용할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죠. 한국에서의 일정을 끝내고 런던으로 돌아와서 가장 중요한 발표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파월이 우리 고객들을 위한 한국 경제에 관한 특별 회의를 이끌어달라고 부탁했거든요. 컴퓨터 화면의 슬라이드는 사진과 차트로 가득 차 있었죠.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생각이 흐트러졌어요. 커피 2잔을 들고 민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큰 날 준비됐어? 그녀가 제 책상에 한 잔을 놓으며 물었죠. 긴장되네. 하지만 신나기도 해. 그녀는 이미 몇 달 동안 좋은 친구가 되어 있었죠. 이제 우리는 아시아 시장 분석을 함께 하고 있었는데 그녀는 기술에, 저는 금융 트렌드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많이 성장했네요. 한국이 논의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던 때가 기억나요?
저는 웃었지만 부끄러움으로 얼굴이 뜨거워지고 있었어요. 생각나게 하지 마. 정말 잘못 알고 있었어. 회의실에 도착했을 때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일부는 우리 단골 고객들이었고 다른 사람들은 오늘 회의 주제에 끌려온 새로운 얼굴들이었어요. 컴퓨터를 연결하는데 뒷줄에서 낯익은 얼굴을 발견했어요. 나카무라 교수님이었어요. 런던에 있었나 봐요. 파월 여사가 초대했나 보더라고요. 첫 번째 슬라이드를 클릭하는데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케임브리지 세미나에서처럼 한국 국기가 보이고 있었죠. 6개월 전, 저는 글로벌 경제를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장 큰 나라들만 중요하다고 믿었죠. 제가 틀렸습니다. 오늘은 왜 그런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1시간 동안 제가 배운 모든 것을 공유했어요. 한국 기업들이 어떻게 세계 기술의 필수적인 존재가 되었는지 설명했고 사진과 연구 자료들을 보여주었죠. 마지막 슬라이드에 도달했을 때 잠시 멈췄어요. 크기보다 혁신이 더 중요합니다. 미래는 오늘 투자하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발표를 마쳤을 때 방안이 잠시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질문들이 시작됐죠. 사람들은 특정 기업들, 한국의 교육 시스템, 일본이나 중국 같은 이웃 국가들과의 관계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어요. 최선을 다해 대답했고, 때로는 민에게 그녀의 전문 지식을 더해달라고 부탁했어요. 모르는 것이 있으면 솔직히 그렇다고 말했죠. 틀리는 경험을 통해 모든 답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도 인정하는 것이 괜찮다는 걸 배웠거든요. 회의 후 많은 고객들이 와서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몇몇은 자신들도 한국의 중요성을 간과했었다고 인정하고 있었고, 다른 이들은 제 발표를 바탕으로 투자 전략을 제고하겠다고 말했어요. 나카무라 교수님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떠난 후 마지막으로 다가왔어요. 훌륭한 발표였어요.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되었군요. 교수님 덕분이에요. 제가 대답했어요. 교수님의 세미나가 저에게 모든 것을 바꿔놓았어요. 저는 단지 데이터를 보여드렸을 뿐입니다. 어려운 부분은 당신이 한 거죠. 증거가 요구할 때 기꺼이 생각을 바꿨으니까요. 그날 저녁, 우리 팀은 사무실 근처 식당에서 축하했어요. 파월 여사가 건배를 제의하며 잔을 들었죠. 알렉스를 위해 그녀가 말했어요. 좋은 분석가는 항상 배우고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상기시켜 준 사람을 위해서. 모두가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다시 얼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는데 이번에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자부심 때문이었죠. 나중에 가을 별들 아래 집으로 걸어가면서 얼마나 많은 것이 변했는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6개월 전, 저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너무나 확신하고 있었죠. 국가들을 깔끔한 범주로 나누고 있었어요. 중요하거나 중요하지 않거나, 리더거나 팔로워거나. 이제 저는 세상이 더 복잡하고 더 흥미롭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혁신은 어디서든 올 수 있어요. 작은 나라들도 큰 방식으로 선도할 수 있죠. 미래가 항상 과거에 강력했던 이들의 것만은 아니었어요. 다음 주에는 2명의 새 분석가 훈련을 시작할 예정이었어요. 제가 가장 먼저 가르칠 것은 제가 배운 것이었죠. 항상 당신의 가정에 의문을 품으세요. 항상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볼 준비가 되어 있으세요. 그때 휴대폰에서 알림음이 울렸어요. 데이비드에게서 온 메시지였는데 한국 스타트업의 새로운 기술 돌파구에 관한 최신 보고서였죠. 여정이 끝난 게 아니었어요. 항상 배울 새로운 것들, 얻을 새로운 관점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저는 그것들을 볼 준비가 되어 있었죠. 제 오래된 확신들은 사라지고 더 나은 것으로 대체되어 있었어요. 세상이 실제로 어떤지 제가 가정했던 것이 아니라 진짜 모습에 대한 호기심과 열린 마음이었죠. 그리고 그것이 가장 큰 교훈이었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나눠주세요. 그럼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